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임흥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자, 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북한이 네. 6월 12일 미북 네. 싱가포르 1차 회담 네, 네. 2주년. 그다음에 6.15 네. 이제 김대중 네. 이 방북 네. 20주년. 네. 이 점에 거의 완전히 지금 판을 깨는 네. 이야기를 지난 주말 이후에 네.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 네. 자, 일단 왜 저런다고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첫 번째 드는 느낌이 뭔가 이제 김정일이 사망하기 직전에 이제 김정일도 건강이 말년에는 굉장히 안 좋았던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뭐 그게 이제 외부에는 알려지진 않았.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은 몰랐지만 이제 막 김정은의 어떤 후계 체제가 어느 정도 방향은 결정이 되고 이제 무언가 그것을 위한 정지 작업이 필요할 때 이제 2010년 천안함 사건, 2011년 연평도 포교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졌던 게 굉장히 좀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뭐 언뜻 뭐 생각해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느낌이 김여정이나 이렇게 저 난리를 치는 게 이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어떤 긴장 조성 자체가 어떤 목적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이게 뭐 대한민국과의 관계, 뭐 미국과의 관계도 문제가 되지만 좀 내부적으로 확실히 뭐 태영호 지금 현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김정은에 대한 소장님을 포함해서 김정은에 대한 어떤 신병 이상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셨을 때 또 그게 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사진 몇 컷과 동영상 동영상으로 아니다라는 게 밝혀져가지고 뭐 때 아닌 뭐 비난을 받으셨지만은 결국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하는 이유는 결국 어떤 김정은의 어떤 신병에 분명히 무슨 인재가 있고 거기에 관련해서 어떤 북한의 어떤 체제 내부적으로 하여튼 무언가 긴장 조성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려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저도 비슷하게 보고 있는데, 자, 북한이 체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한편으로 볼 때 이 북한의 어떤 내부 체제에 뭔가 지금 김정은의 이상이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김여정이로 예. 권력을 강화해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예, 예. 근데 뭐 김여정이가 남자였으면 네. 그것도 또 쉽게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네, 네. 김여정이가 여자라는 부분 때문에 네. 흔히 이제 북한 체제를 이 유교, 네. 즉 가부장적, 네. 마초, 네. 이제 이 사회주의 사회다 네. 이렇게 많이 표방하면서 네, 네. 북한이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좀 마초주의 그런 어떤 시스템이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여성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억압하고 네. 또 이 남성 여성의 지 부분에서 완전히 다르게 네. 이렇게 바라보는, 네. 어떻게 보면 북한이 이제 조선 시대 여성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네, 네. 체제로가 있다. 네, 네. 이렇게 봤을 때 김여정이가 북한 체제를 장악하는 부분이 그게 이제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좀 저항이거나 네.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비정상적 상황을 대외적으로 만들어가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좀 보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밖에 이해가 될 수밖에 없고, 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선 시대에서도 여성이 이제 철저하게 어떤 사회 내외적인 어떤 지위가 인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 왕실의 경우에 특이하게 이제 급작스럽게 왕이 이제 반정으로 이제 뭐 왕이 교체된다거나 새로 즉위된 왕이 너무 어리거나 하거나 아니면 배경이 좀 불안하거나 할 경우에 이제 대비나 이런 사람들이 섭정으로서 수렴청정을 이제 했었던 것인데, 그것이 허용됐던 이유는 뭐냐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이 지위가 워낙 낮기 때문에 예를 여성 대표적으로 반대인 경우가 흥선대원군 아니겠습니까? 이 설사 임금의 아버지라도 남성이 어떤 이제 그런 섭정을 잘 했을 때는 오히려 이제 왕과 다른 어떤 모든 권력을 제치고 이제 권력이 딱 독점이 되는데 이제 지위가 낮은 여성이 어떤 권력의 얼굴이 되었을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뭐 어떤 세력하고도 이제 어떤 연합이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 정치 세력의 내부에서는 오히려 좀 안정적인 느낌을 찾을 수 있다. 다만 이제 그 내부적인 어떤 이제 권력을 둘러싼 갈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어떤 다른 어떤 기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막 무지막지하게 지금 뭐 어떤 긴장 조성의 어떤 한계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그래서 북한이 이름도 조선이라고 부르듯이 자기들 스스로 북한 체제가 상당히 정근대적 여성관을 가지고 있는데 김여정이 북한 체제를 지금 이루고 있는 상청 지도부가 60대, 70대 네, 지금 남자들, 그렇습니다. 장성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북한이 뭐 성군 체제라 해서 북한 체제의 힘은 군부에서 군에서 오지 나오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여정이가 곧 군부에서 이어받아서 알아서 지금 타격을 가할 것이다. 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군부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척하면서 존재감을 그쪽으로 넘겨주는 그런 표현으로 좀 읽혔어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어떤 무슨 결정 주체가 그러니까 첫 번째는 결정 주체가 김여정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은연중에 좀 예. 표시한 것이라고 되 보여지고 예. 예, 그만큼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제 그런 그 권위 자체가 군에 의존하기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지금 벌어지는 사태가 이게 김정은의 뜻이다, 뭐 김여정의 뜻이다, 뭐 저는 이렇게 보여지지 않고 뭐 어떤 그 원래부터 아마 제 예상 뭐 제가 뭐 아마추어적인 예상이지만 김정일이 죽음으로 해서 어떤 그 1인 지배적인 체제를 찾아 1인 지배적인 어떤 그것을 달성하지 못한 북한 체제를 현재까지 그 이후에 끌고 있는 어떤 세력 아마 그게 군부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김정은이가 4월 한 14일부터 네네. 좀 이상해졌어요. 그렇습니다. 보이질 않고. 네네. 그래서 이제 5월 1일 날 갑자기 등장했다고 하면서 건재하다. 네. 이제 순천 네. 그 비료 공장 네. 기공식에 나타났다. 그리고 또 사라졌다가 5월 또 16일인가 또 뭐 한 번 나왔다가 네. 또 6월 초인가 또 한 번 나오고 네. 거의 보름 단위로 이제 마치 정해진 듯이 저러는데 네. 김정은이가 나오면서 뭐 동영상이나 그 화면 부분이 공개됐다고 하지만은 실제 이제 그 동영상이나 화면이 그 타이밍에 지금 김정은이가 해야 될 어떤 이 적극적인 그렇습니다. 선택하고는 좀 거리가 먼, 예, 그렇습니다. 좀 각을 맞춘 듯한 그런 발언이나 네. 표현이었거든요.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미국하고의 관계 부분을 어떻게 한다든지 뭐 트럼프한테 보내는 메시지 같은 이런 거를 말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공장 기공식에 갔는데 뭐 그거 뭐라고 뭐 이견이 있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추정이 충분히 가능한데 그래서 이제 북한의 군부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제 김씨 왕조 세 사람이 이제 이제 죽었고 난 이후에 만약에 김정은이의 문제가 생겼다면 사실상으로 뭐 김정은이의 삼촌인 있죠 체코 대사 네네 김평일. 근데 그 사람은 뭐 오랫동안 실권에 그렇습니다. 있었고 그렇다고 또 저 남아 있는 동생 하나 있죠. 네네. 뭐 그 친구 김정철. 예, 그 친구는 또 무슨 뭐 미국의 네. 반북 단체에 지금 해서 예. 보호되고 있고. 예. 자 그렇게 보면 실제로 이제 이 김 씨의 또 김정은의 아들들은 아주 어리고 네네. 그렇다면 이제 섭정으로 이제 북한 체제를 끌어가야 될 사람은 김여정이 말고는 없으니까 없습니다. 네. 김여정을 앞에 씌워놓고 강성 발언을 하게 하면서 지도력을 띄워주는 척하고 뒤로는 군부의 과두 지배 체제가 이어져 가는 거 아니냐. 네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김정은이가 무수하다고 생각하면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게 뭐 부장님도 잘 아시고 또 이제 시청자도 잘 아시겠지만 뭐 예로부터 고금으로 내려오는 게 권력이란 거는 진짜 아비와 아들도 나눌 수 없고 형제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런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북한이라는 게서 뭐 대단한 무슨 경제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재벌을 관리할 일도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 뒤에 빠지고 특히 대미 메시지를 김여정이가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또 김정은이가 멀쩡하다면 그래야 할 이유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저기 북한 분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아직 봉건적인 어떤 그런 그 정신 세계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한에서
남성도 아닌 여성이 나서가지고 어떤 그 어떤 이런 국가의 어떤 정책적인 그 붙들을 뭐 성명을 발표한다는 거는 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아마 북한 내에서도 저기 김정은까지는 모르겠는데 김여정 저거 뭐냐 이런 아마 북한 주민들도 꽤 많으실 거라고 쉽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사실은 북한으로서는 대남 정책과 대미 정책, 네. 대외 정책의 핵심을 턴 어라운드, 그러니까 거의 전환점을 네네. 이루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네. 그 전환점을 바뀌는 부분은 김정은이가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김정은이가 그걸 선언하고 끌고 가야 되는 그렇습니다. 게 맞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걸 자기가 다 예를 들어서 왜 공격하는가, 왜 화해하는가, 네. 왜 대화 국면인가, 네. 왜 또 대화 국면을 포기하고 공격 국면으로 가는가. 적어도 지금까지 북한의 지도자들이 이런 전환점에서 쫄병들을 내세워서 그렇게 그런 했습니다. 거를 이렇게 담화로 발표하고 그런 적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기억이 저도 뭐 동서고금을 막론으로 저는 그런 기억이 한 번도 없고, 이제 만약에 이제 트럼프와의 협상, 특히 이제 그 최초 이제 그 하노이 회담에서 이제 이게 완전히 김정은이가 망신을 당해가지고 이제 그 굉장히 뒤로 계속 대화를 안 했잖아요, 그죠? 타격이 있다고 해서 만약 그런 문제라면은 그러면 그 하노이 회담을 어떤 준비하고 실행했던 이제 저 최고 지도부 중에 한 사람이 김여정이었는데 또 거기에 책임이 있는 연관이 있는 김여정을 내세운다? 그것도 좀 그러니까 어느 뭐로 봐도 지금 상황은 뭐 하여튼 이해가 될 여지가 없고, 만약에 그런 것이 문제라면은 차라리 뭐 김평일이라던가 좀 내세울 수 있는 다른 뭐 김씨 뭐 일가를 좀 내세울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부터 열까지 뭐 이해가 되는 측면이 하나도 없는 걸 봤을 때, 하여튼 분명한 거는 이제 뭐 누가 뭐라고 떠들든지 간에 하여튼 김정은한테 무슨 큰 이상이 있는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대목에서 봤을 때 김여정이의 지금 직책이 당 중앙위 노동당 네네. 제1 부부장. 네네. 그러면 제1 부부장이라면 한국에서 그 뭐 차관급 그렇습니다. 이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예, 뭐 실세고 뭐 실권을 차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북한 같은 나라에서 지금 담화를 노동신문에 실른다면 자신들의 그건 또 노동신문이 북한의 내부에 거의 다 깔리는 그런 신문이라면 김여정의 직책을 지금 업그레이드 시켜가 또 그에게 이제 김정은이 유고시에 후계자의 권위를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김정은이가 김여정을 대한 거는 내 밑에 재떨이 들고 뒤로 와, 또 내가 뭐 사인할 때 니는 넘겨. 한마디로 동생이고 신임한다라는 거는 보여줬지만 김여정을 거의 시다발이. 그렇습니다. 전번에 이제 남한에 한 보낸 게 이제 북한이 그 선심을 쓴 건데, 그거는 북한이 남측에 여자를 보내서 화해 국면에서 남측에 일종의 현송월이 보낸 것과 똑같이 그렇습니다. 이미지 전환의 대책으로 김여정이 뉴페이스를 하나 보냈다, 그래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김여정이가 남북 관계나 이런 부분에 그 주도적 발언을 한 게 없었는데, 저 기억에 전혀 없네요. 한 두어 달 전부터 이제 김여정이 난리가 나기 시작이었잖아요. 김정은이가 딱 이제 정말 모습을 안 드러내는 거가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김여정이가 저렇게 대남 부분을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단계적으로 높여왔다가 이제 거의 파국을 선언하고 군부가 나서라고 말을 한 부분은 자연스럽게 김정은이 유고 부분에서 김여정의 대외적 역할을, 자 김씨 집안에 그렇다고 뭡니까 부인 이슬주가 나서겠습니까? 그렇다고 7살짜리나 뭐 5살짜리 애들이 나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김여정을 내세워서 선전포고를 하고, 사실상 실제로 그 일을 꾸미는 거는 군부가 하는 이런 식의 서로 간에 합의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온갖 얘기가 지금 뭐 저 유튜브나 시중에 나돌고 있는데, 하여튼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하여튼 지금 이 상황이 이제 어떻게 마무리되려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이제 이렇게 김여정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김정은도 군에 지금 배경이 없어서
뭐 여러 가지로 좀 얘기가 뒷말이 많은데 하물며 김여정이야 뭐 말할 거나 있겠습니까? 뭐 게다가 또 김정은과 김여정의 가장 큰 약점은 이제 청소년기를 다 외국에서 보냈기 때문에 청소년기를 함께한 또 동료들도 없고, 그러니까 뭐 전부 믿을 수 있고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좀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너무 좀 이해가 잘 가지가 않는 부분이고, 하여튼 그러니까 직위 자체도 이게 너무 글쎄 뭐 김여정이가 너무 어려서 아직은 뭐 하여튼 뭐 겉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조차도 지금 상황에서는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주체가 없어 그런 것인지, 하여튼 너무나 희한한 일들이 지금 계속 좀 벌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참 여기에 문제가 되는 건 역시 뭐 북한이야 뭐 그러든지 말든지 또 우리가 뭐 상관할 바가 또 아니고 우리가 잘 대처하면 그만인데, 대한민국이 문재인이가 또 이걸 어떻게 지금 현재까지는 뭐 엉망진창으로 대처하고 있으니 이게 앞으로가 이제 문제인 거죠. 근데 지금 북한이 삐라를 시비로 걸었는데 네. 실제로 그 삐라 날리시는 분들한테는 막 그분들은 저는 날리는 거는 그 북한의 인권 민주화를 위해서 잘한다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또 그게 그분들의 역할이다라는 부분도 인정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실질적인 현대적 관점에서 봤을 때 북한의 상당수가 남측에 지금 뭐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지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건 뭐 올해 뭐 다 알려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삐라가 북한에 굉장히 자극을 시킨다라는 거는 말도 그건 안 돼. 남측이 북한에 도발한다라는 구실을 그냥 트집을 잡는 거죠. 잡는 거지. 네. 그 삐라가 북한 체제를 위협해서 삐라를 김여정이 말한 것은 아니다 보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하여튼 뭐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에 넘어 오셔서 이제 직접 부딪히고 경험하시는 거하고는 또 물론 다르겠지만, 저도 이제 변협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그 전염을 통해서 이제 탈북하신 분들하고 이제 좀 대화도 나눌 시간도 좀 있었고 했는데, 뭐 이구동성을 하시는 얘기가 뭐 완벽하기는 아니지만 다 어느 정도 대한민국의 사정이라던가 특히 이제 뭐 중국으로부터 이제 CD 플레이어를 뭐 CD 이런 것 등등 DVD랑 이런 걸 통해서 어지간히 돌아가는 내용들은 다 알고 있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뭐 특히 뭐 김정은과 뭐 집권 이후에도 뭐 김정은의 출생이라던가 등등에 대해서 이미 다 그거 다 유포된 상황에서 정말 뭐 여기서 뭐 좀 그 삐라 좀 날리고 그 안에 뭐 달러 좀 들어 있고 쌀 좀 들어 있는 것 때문에 뭐 지금 김정은이가 불안을 느끼고 위협을 느낀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삐라라는 부분은 그 시비를 위한 시비에 불과한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 작년 2월에 그 하노이 갔다가 그때 남측에서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청와대 상황실도 거창하게 꾸며놨다가 쑥 들어갔는데, 그 뒤로 이제 자기들 내부에 회의를 계속하면서 이제 남측에 대해 비난하기 시작했고, 남측이 이제 이 트럼프를 한국에 끌어넣어 가지고 이러한 뭐 적의식이나 그다음에 G20에 끌어넣어서 계속 이제 북한을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시도를 할 때도 남은 빠져라고 북한이 하루에도 막 두세 번 경고를 하고, 그래서 5월 30일인가 G20 끝나고 트럼프가 왔을 때도 안에서 이제 남측은 이제 빠져라 이렇게 북이 말하고 트럼프하고 주로 이야기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을 보면 북이 지금 문재인을 대하는 시각은 이제 너를 중간에 놓고 미국을 만나거나 뭐 이런 이야기는 일체 하지 않겠다. 다만 딴 사람보다 당신이 우리 말을 잘 들으니까 뭐 선거에 남이 되느니 네가 이기는 게 낫고 이런 정도지 거의 상대를 안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의 국면을 보면 총선 이후에 임종석이 문정인이 등이 미국이 뭐라 해도 관계하지 말고 북한과 지원과 교류와 협력을 해가야 된다. 독자적으로. 그래서 지금 남북 간의 비핵화를 틀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북한에 지원할 것도 해야 된다. 미국 의식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럼 북한이 그러냐? 그러면 한번 뜸뻑 갖고 와봐. 쌀이나 뭐 의료 지원부터 뭐 금강산이나 개성공단까지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뭔가 주고 받아야 되는데, 북한이 말을 하는 거면 지금 개성공단 자체도 날려버리겠다. 무너지는 걸 보게 될 거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북은 문재인하고 이제 더 이상 대화를 해봤자 거기에서 자신들이 얻을 게 없다라는 관점을 지금 분명하게 정리해 놓은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제 뭐 소장님께서도 계속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어쨌든 뭐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마당에
뭐 저기 쓸데기 없는 뭐 푼돈 뭐 이제 문재인이 줄 수 있는 돈은 푼돈밖에 없으니까 그 푼돈에 연연해서 이리저리 자기들이 끌려다니느니 결국은 이제 원래대로 원칙대로 돌아가서 미국과의 어떤 포괄적인 어떤 타결을 이제 지을 수 있는 어떤 전략적 전술적 입지를 다지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올인하겠다 이렇게밖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북한의 행동이 예사롭게 보기 어려운 거는 지금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날 저렇게 연속으로 김여정이가 하기 전에 이성근 등 3명이 등장했고 마지막에 김여정이가 13일 오후에 이제 등장했는데 이게 자기들 노동신문에 담화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군에 넘겨서 군사행동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내부에 다 퍼졌잖아요. 네네. 만약에 남측을 겨냥한 공갈포라면 지금 이런 식으로 말하면 나중에 안 하면 자기들이 뻥쟁이가 되잖아요. 네네. 근데 자기들 북한의 주민들이 다 보는 매체에다가 글로 까발아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하여튼 대한민국의 뭐 상대로 어떤 하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고 그 좀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뭐 중국 코로나나 등등으로 지금 중국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미국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무언가 좀 요 시기를 좀 잘 노려서 하여튼 어떤 미국에게 어떤 최후의 카드를 좀 던질 수 있는 좀 기회를 노리는 게 아니냐는 좀 굉장히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제 북한이 상당히 좀 답답한 거는 트럼프가 될 수가 있으면 트럼프를 상대해서 끌고 가는 게 트럼프라는 것은 정통주의적인 네. 미국의 외교 정책에 벗어나 있는 네네. 한마디로 적극적인 딜이 가능한 사람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계속 트럼프의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트럼프는 뭐 남측하고의 관계에 대해서도 크게 집착하지 않는다. 네네. 이런 부분들을 노리고 도발했다가 그다음에 위기를 꽉 조성했다가 갑자기 극적인 화해를 미국하고 하면서 네네. 그걸 기저 효과를 보여주면서 다시 트럼프에게 힘을 실어주면 트럼프는 이제 대선에 북한 도움으로 당선되는 이런 구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최근에 미국 대선 양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코로나 실언이나 또 흑인 그 경찰에 의한 죽음 또 이 경제적인 붕괴 이런 부분이 연달아 나오고 또 트럼프의 실언도 나오고 하면서 지금 트럼프의 당선이 객관적으로 지금 공화당 내부나 행정부 내부의 분열까지 생기면서 좀 쉽지 않은 양상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북한은 트럼프를 밀었다가 트럼프가 안 되는 사태가 북한으로서는 최악이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럼 북한이 이제 바이든에게 접근해야 되는데 바이든은 미국으로 보면 오바마 같은 저런 스타일도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정통적인 네. 뭐 그냥 이 대외 관계를 지향하는 대통령. 네. 미국이 뭐 민주당 때 보면 저기 오히려 존슨 대통령이나 케네디 때 베트남에 더 개입했고 네. 공화당이 닉슨이 보수주의라는 사람이 중국하고 화해하고 하고, 미군 빼고 네. 뭐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또 지난번에 보면 그 클린턴이 자기가 뭡니까 뭐 지프 스캔들로 이렇게 문제가 되었을 때 세르비아를 폭격해 버리고 네네. 또 리비아도 폭격하고 네. 이런 부분을 보면 이 공화당 민주당이라는 한국의 지금 이런 수골들 생각처럼 네, 그 절대 이렇게 그렇지 미국 대통령을 바라보는 것보다 저 사람이 정통주의적 관점이 있으냐 예외적이냐 하는 부분을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이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수가 상당히 깝깝해져 버렸다라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소장님도 오늘 월요일로 이제 방송하셨지만 하여튼 참 고민은 깊을 것인데 뭐 어찌 됐건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뭐 북한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지금 트럼프의 당선이 지금 어려워져 보이는 상황에서 또 트럼프한테 당한 거는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트럼프의 이제 얼굴에 좀 똥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방안을 지금 계속적으로 좀 고민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게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급작스러운 긴장 조성을 통해서 이제 뭐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 이제 뭐 중한 미군이라든가 뭐 한미 동맹 유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문재인 쪽을 좀 더 압박을 해서 그 한미 사이의 균열을 더 이렇게 균열을 더 증폭시켜서 결국은 특히 트럼프가 있을 때
뭐 주한미군을 뭐 대폭적으로 감축시킨다던가 최소한 내지는 뭐 그 어떤 한미 갈등이 더 불거지게 되는 뭐 이런 어떤 모습들을 좀 유도해내는 그런 것들도 아마 북한이 생각할 수 있는 뭐 단기적으로는 그런 목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대진년이나 주사파들이 가만히 보면 이 SMA 네.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협상을 결렬되도록 네. 대사관저 담도 넘어가고 하고 뭐 굉장히 시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도 보면 전국 곳곳에 우리 뭐 뉴스 브리핑에서도 몇 차례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왜 저기 협상하냐, 네. 협상 깨버리라, 네네. 미군들 돈 뭐 안 준다, 돌아가라 이런 시위들을 전국 곳곳에서 주사파들 동원해서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문 정권과 벨기에처럼 움직이고 척하고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굉장히 한국의 주사파 친북들은 지금 그걸 조직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경찰이 그걸 집회 허가를 받아주고 네. 옆에 지켜주고 한다고 제가 전에 방송에서도 한번 네, 이야기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북한 입장은 이 위기 때 도발의 위기에서 미군이 철수가 발표되면 이거야말로 북한은 이 남측 그리고 미국 측하고의 관계에서 큰 전과를 올리는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특히 미국이란 나라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트남 뭐 철군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루 이틀 만에 뭐 그러니까 뭐 닉슨이 딱 마음 먹고 결정했다기보다는 여러 이제 방안들을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제 닉슨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어쨌든 큰 틀로는 이제 베트남에서 철군한다. 중국과 이제 어떤 그 대소 이제 동맹을 이제 동맹과 같은 것들을 이제 구성한다라는 걸 결심하고 이제 그걸 이제 당선 직후부터 계속 꾸준히 이제 추진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1973년에 이제 휴전협정을 이제 맺고 결국 73년부터 이제 미군을 쫙 내기 시작하는데 뭐 주한 미군 문제만 해도 뭐 아무리 트럼프가 난리를 쳐도 그걸 뭐 하루 아침에 그 엄청난 이제 기지와 그 엄청난 병력과 이런 것들을 하루 아침에 뺄 수는 없을 것이고 이제 무언가 가시적인 이제 뭐 어떤 이제 그 감축이 이제 그 결정적으로 결정되게 되면 또 미국은 한번 이게 뭐 결정을 하게 되면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게 쭉 진행되는 거니까 무언가 그런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끊임없이 뭐 노력을 하죠. 북한이나 이제 뭐 주사파들이나 그다음에 지금 문재인 정부 핵심 관계자들이나 이제 문정인 뭐 정세현처럼 이를 자문하는 작자들의 뭐 그 어떤 기획이 아닐까라고 저는 사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자고 하면 정권이 지금 북한이 저 정도 갔으면 당분간은 문재인 정권과 북한이 화해할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도발을 안 하면 지금 김여정이나 북한 군부가 바보가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북한의 군부에게 권한을 넘겼다라는 것은 북한의 최고 통치자로서의 뭐라고 할까요? 보기 드문 위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디테일한 건 너네들이 해라. 네. 공격은 해. 네. 근데 북한이 저런 식으로 말한 게 있었느냐? 도발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도발의 주역은 뭐 누구 김정은이가 힘을 강하게 연평도 때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 저렇게 미리 도발한다면서 군부로 넘겼고 군부가 알아서 해. 이건 북한에서 봤을 때 매우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1인 지배체제가 무너진 징조라고 저는 사실상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저런가를 고민해야 될 건데 지금 정권이 나서서 김정은이 이상 없다, 별거 없다고 그 난리를 쳤으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저 김정은의 형태, 김정은이 왜 안 보이느냐, 김여정이가 왜 나서서 저렇게 지속적으로 설치느냐, 이 지금 답이 안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북 비라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민이 그렇게 믿어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정말. 각자 잘 알아서 판단하시는데, 그러니까 북한이란 나라가, 저도 이제 북한이란 체제가 북한이란 나라가, 그러니까 뭐 많은 이제 저도 제일 좀 후회되는 게 너무 좀 그러니까 일면만 보고 어느 집단은 너무 좀 그 이상적, 그러니까 너무 추종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느 반대쪽은 너무 이거를 그냥 뭐 깡패 집단처럼 보는 건데, 하여튼 저는 제가 그래도 나이를 먹으면서 이렇게 좀
지켜본 결과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전 세계 국가 중에 제일 가장 합리적이고 정말 치밀한 계산 속에 움직이는 나라라는 체제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체제에서 이렇게 움직여 나갈 때 과연 그거를 그냥 지금처럼 무슨 뭐 별거 아닌 것인 것처럼 뭐 그냥 아니면 또 뭐 그냥 뭐 삐라 정도 우리가 삐라 만들어서 탈북인들 단체들 좀 처벌하고 뭐 가두면 돼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말 좀 심각한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정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피해를 볼지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뭐 예전에 사실 뭐 이명박 때도 사실 그랬는데 대한민국 영토 한가운데 그것도 민간인들이 살고 있는 거주 지역에 대포가 수십 발이 수백 발이 날라왔는데도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은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못했었거든요. 물론 연평도에서 이제 연평도를 지키는 해병대 용사들께서 정말 긴급한 상황 속에서 K9 자주포를 신속히 가동을 해서 물론 이제 원점은 타격을 했지만 우리가 입은 피해의 어떤 규모라던가 어떤 참담함에 비해서는 정말 사실상 아무것도 안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는 과연 그와 이제 유사한 이제 어떤 도발이 이루어졌을 때 과연 문재인과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 국군이 과연 연평도 포격 시각 정도의 어떤 대응은 가능할 것인가? 뭐 이제 무익하게 정말 대한민국 군인과 대한민국 국민들만 희생당하는 정말 정말 비참한 지경으로 지금 몰리지 않을까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 오늘 6.15 20주년 네. 지금 이 세미나에서 민주당이요. 지금 문정인이가 북한이 실존적 위협 느꼈다. 군사행동 가능성이 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 정세연이가 최고조는 모독전다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다 해서 어지간하면 북한을 옹호하는 두 사람이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발 가능성이 없다 했다가는 자신들이 입지가 없으니까 자 이걸로 봐서는 도발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도발이 어떤 방식으로 나오느냐. 북한이 지금까지 도발하는데 상상을 한 대로 예측대로 도발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도발을 할 거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추정한 게 서해오도 정도가 아니라 그건 뭐 너무나 상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북한이 미사일로 평택 정도에 날라올 수 있는 거리에 옆으로 쫙 돌리면 있는 그 정도 사정거리의 무인도, 서해상의 무인도, 동해는 무인도가 별로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무인도를 겨냥해서 거기를 하나 미사일로 날려버리는 그런 걸 했을 때 남측과 미국 측이 이제 느낄 당혹감이나 대응 부분이 그게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프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뭐 미국 쪽 반응도 최근에 이제 비단 중앙 미군 문제만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뭐 남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절대로 더 이상 이제 미국인의 어떤 돈을 쓰거나 힘을 흘리지 않겠다는 이런 입장이 나온 이상, 그러니까 뭔가 만약에 정말 무인도 같은 데다가 미사일을 확 날렸을 때 정말 이거 눈에 뻔히 보이지 않겠습니까? 문재인과 트럼프 또 주한 미군 또 미군 사령부 미군의 핵심들의 어떤 반응이 쫙 달라질 걸 생각하고 미군 입장에서 봤을 때 어쨌든 주한 미군의 안전을 위해서 미국이 어떤 자신의 힘을 제대로 대한민국 투사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철수를 그래도 반대해왔던 미군 핵심들도 이거 더 이상은 이 주한미군을 두는 것이 미군의 어떤 안전을 보장하는데도 이게 한계에 봉착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를 포함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급격하게 동조할 가능성도 굉장히 그래서 높으니까.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식의 그렇습니다. 명분을 만들어주는 식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 도발의 결과로 미국의 반응이 한국과 미국이 이제 벌어졌다. 이제 그런 부분 철수를 가기 위한 전조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도발을 할 거다.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보는 게 현실적이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북한에 왜 저렇게 갑자기 저런 행태를 보이는가에 대해 임 변호사님 모시고 일부에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